감정의 집 청소하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삶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바쁘게 살아가는 틈틈이 행복과 기쁨, 사랑, 평화, 열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삶을 영위한다. 반면에 증오와 슬픔, 우울, 걱정에 쉽게 휩싸이는 사람은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한다. 삶의 질은 집이나 자동차, 돈이 아니라 감정의 수준이 결정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감정의 집부터 말끔하게 청소해야 한다. 싫든 좋든 우리는 이 집에서 날마다 5, 6가지의 감정을 경험한다.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걱정과 불안, 두려움, 근심의 감정에 휩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코 반갑지 않은 감정들을 왜 떼어내지 못한 채 삶에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찾는다. 그것이 비록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말이다. 뇌 속의 시냅스는 편안하고 익숙한 감정들을 찾아내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감정의 집부터 말끔하게 청소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워내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라는 뜻이 아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감정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걱정이라는 감정도 어떤 차원에서는 행복이나 기쁨만큼이나 중요하다. 걱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뇌가 사용하는 일종의 경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말한다. 부자가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는 착각이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감정의 집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집이 각별한 감정들로 잘 채워져 있을 때 원하는 지갑과 집, 자동차를 소유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직 긍정적이라 이름 붙인 감정만이 목표 달성에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슬픔과 좌절도 새로운 희망을 얻는데 큰 힘이 되어준다. 지금 내가 가장 경험하고 싶은 5, 6가지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면서 던지면 당신의 감정의 집은 잘 정리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이 질문을 던지면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망상체 활성계 라스가 당신에게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해줄 환경을 찾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이 지닌 성격의 주요 원동력이다. 감정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찾아온 감정을 잘 확인하는 법을 배우면 감정이 당신에게 달라붙는 속도와 강도가 느슨해진다. 감정에 대한 인식력을 높이면 그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감정에게 마음의 집을 통째로 속수무책으로 내주지 마라. 감정들이 부지런히 마음의 집을 오갈 수 있도록 말끔하게 청소해놓고 찾아오는 그들을 환대하라.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휴식과 회복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과거는 버리고 미래를 향해 가라. 꿈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라. 당신이 상상했던 삶을 살아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과 꿈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동안 쓸려나가는 것은 당신의 미래다. 성공은 그 성공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과거를 더 비워내고 그만큼 더 새로운 것을 채워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꿈을 꾸지 않으면 과거에 파묻히게 된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라. 단순하고 유연하게 생각하라.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은 세상에 차고 넘친다.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시스템은 뛰어나고 복잡하고 세련된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유연한 것이면 충분하다. 당신이 세운 목표를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연한 틀을 만들어라. 목표를 세울 때는 너무 세분화하지 마라. 재정, 건강, 노후생활, 가족, 회사, 친구 모임 등등 목표의 범주가 너무 잘게 쪼개지면 너무 복잡해지고 집중력이 분산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목표는 단순해야 한다. 결국 더 쉽고 더 안락하고 더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의 본질 아닌가.
목표의 리스트가 길면 그만큼 목표의 노예가 되고 만다. 목표를 위한 목표를 끝없이 세우게 된다. 자신을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의심하고 평가절하하고 책망하면서 목표를 이룬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도취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 목표를 세웠다면 자신을 믿고 빈틈없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믿음과 자존감이 높을 때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은 훌륭한 동맹이 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 가운데 우리의 내적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데니스 웨이틀리.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고 상호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대우는 결코 허용하면 안 된다.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업상의 관계 혹은 당신의 인생에 등장하는 그 누구라도 관계의 기준을 정하라. 그 기준은 당신의 자존감과 일치되어야 한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높은 기준을 직원들과 분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타인에게 당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은 늘 상처를 받고 목표 달성에 계속 실패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높은 기준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낮은 기준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당신의 기준은 타인의 조언과 경험, 노하우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완벽이라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경기에 나가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벤치에 앉아 관전만 해야 할 것이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매력적인 것이다. 완벽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충동일 뿐이다. 걱정에 목숨 걸지 마라. 근면하고 철저한 태도를 갖추면 충분하다. 단 절대 스스로 과신하거나 잘난 체하면 안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친 고민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최악의 적이 되는 것을 목격해왔다. 나를 먼저 만족시켜라.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타인에게 쏟는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세우고 개발할 때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 누구의 인생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습관처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성공하고 싶은가? 타인을 내 삶의 전위에 세우면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고독한 높이뛰기 선수가 되어라. 성공을 원한다면 외로운 높이뛰기 선수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기준을 통과하고 목표에 도달하면 다시 높이를 조정한다. 남들이 지금 어떻게 훈련하고 몇 센티미터를 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마라. 모두가 멈추는 곳에서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라.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한 번 더 관계를 구축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한 번 더 자발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당신은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된다. 왜 그럴까? 최고의 삶은 세상의 기대치보다 한 번 더 행한 바로 그곳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가? 한 번 더로 시작하라. 한 번 더 시도하면 완성할 수 있는 성공이 아주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지금 있는 곳에서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너무나 흔하다.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결정을 내리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당신은 더 깊고 더 넓어진 확장된 삶을 누리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 한 번 더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며 이는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결정적인 기회와 변화는 이러한 작은 생각과 행동을 결합하고 그것들을 연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에서 태어난다. 성공하는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깊어지고 조금씩 넓어지는 삶을 산다. 그것들이 모여 드넓은 바다가 되고 깊은 산이 된다. 나는 인생의 답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래 불안에 떨며 방황하고 헤맸다. 방황의 끝에서 마침내 나는 답을 찾았다.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는 늘 한 발자국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코올 중독자였던 내 아버지가 술을 끊는 데 성공한 비결은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하루만 더 술을 마시지 않는다를 실행에 옮긴 데 있었다. 오늘 하루만 더를 통해 아버지는 술과 함께
지리 멸렬했던 삶까지도 끊어냈다. 출간 즉시 300만 부가 팔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도 한 에드마일렛 저자의 한 번 더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도 있는 척 하세요. 그런 걸 잘못 받아들여서 뭐지 좀 거만한 인상? 뭔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풍겨야 되나? 근데 허풍 떨고 이런 게 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의 부담감 이런 걸로 다가오고 왠지 그걸 이뤄야 될 것 같고 사실 그걸 이용해서 원하는 걸 성취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좀 안 맞는 그런 방식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근면하고 철저한 태도를 갖추면 충분하다. 그리고 절대 스스로 과신하거나 잘난 체하면 안 된다. 반대로 이렇게 좀 절대 부족하다고 하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손흥민 선수랑 아버지가 절대 나는 세계 최고가 아니다. 우리 아들은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로 정말 꾸준히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근면하고 철저한 태도를 갖춘 결과가 포르투갈전으로 나타났잖아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고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뛰거나 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스포츠의 힘이라는 걸 느꼈고 그런 선수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습관처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다들 일 보셨을 거예요. 저도 쇼핑 혼자 한다고 했잖아요. 남이랑 하면 분명히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같이 만나서 쇼핑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사업가라면 높은 기준을 직원들과 분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어떤 관계라도 내가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정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친해질 때 이것저것 상황이 생기겠죠. 그때 내가 딱 선을 긋지 않으면 얘는 이래도 되는구나. 얘는 이렇게 선을 넘어도 아무 말도 못하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게임 회사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의 조직 문화는 최고로 재미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블리자드 기업 정보 페이지에 가보시면 플레이 나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플레이 페어. 게임업계에서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변함없는 인상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블리자드는 플레이어와 동료, 사업 파트너와 모든 면에서 상호 존중하며 성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와, 플레이 페어라는 말 너무 좋지 않나요?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구글에서 조사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등하게 대해주고 있나, 내 노력이 인정을 받나, 그리고 그 회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그 안전하다는 말은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가 훔쳐가거나 자기가 한척하거나 그러면 그 회사에서 불안해서 일을 못할 거잖아요. 자꾸 숨기려고 하게 되고 혼자 지켜야 되고 사회가 이런 거지.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능력이야. 사내 문화가 이래버리면 바로 퇴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페어하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없으면 자꾸 사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용인되고 많은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다 나가겠죠. 딱 한 걸음만 더. 저도 뭔가 할 때 조금만 참고 정말 딱 한 걸음만 더 내딛어보려고요. 여러분도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꼭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